이 이야기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한 할머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값비싼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이죠.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아파트 최상층, 그곳에서 70살 할머니 박순자는 오늘도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남편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순자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날처럼 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말이죠. 순자의 손가락에는 낡은 은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색이 바랬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도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20살 딸 미영이와 함께 맞춘 반지, 그것은 모녀의 약속이었거든요. 엄마, 이 반지 절대 빼지 마세요. 저도 평생 낄게요. 그러면 우리 모녀는 언제까지나 함께인 거예요. 미영이의 맑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한 지 불과 한 달 후, 미영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그날은 1999년 5월 15일이었습니다. 미영이가 대학교에서 늦는다고 연락한 후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경찰서를 드나들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그때부터 미치도록 딸을 찾아 헤맸어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전단지를 붙이고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에도 수없이 출연했습니다. 남편 철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그저 묵묵히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순자야, 이제 그만. 그만이 뭐예요? 우리 미영이가 어디서 엄마를 찾고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만둬요? 순자의 눈에는 언제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딸이 살아있다는 믿음만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세월이 흘러 철수의 사업이 크게 번창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한 일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부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백만장자가 되었죠. 하지만 순자에게 돈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딸만 돌아온다면 이 모든 재산도 기꺼이 내줄 수 있었거든요. 미영아, 엄마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 내가 좋아하던 딸기 케이크도 매일 사 먹을 수 있고 예쁜 옷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단다.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라. 순자는 매일 밤 딸의 방에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이의 방은 25년 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 립스틱, 옷장 안에 원피스, 심지어 베개 위에 인형까지도 말이죠. 철수는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순자가 딸과 연결된 마지막 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여보, 오늘도 은행 가실 거예요? 당연하죠. 오늘이 몇일인데요? 매월 1일 순자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딸을 위해 저금하는 날, 언젠가 미영이가 돌아왔을 때 필요할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날이었죠. 25년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해온 일이었습니다. 순자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가장 예쁜 옷을 입었습니다. 혹시 모르죠. 오늘 은행에서 미영이를 만날지도 모르잖아요. 반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방에 딸의 사진을 넣은 후에야 집을 나섰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여보. 철수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뒤로하고 순자는 오늘도 희망을 품고 집을 나섰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딸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안고 말이에요. 순자가 도착한 곳은 강남 중심가의 대형 은행이었습니다. 25년간 매월 1일마다 찾아온 곳, 이제는 직원들도 모두 그녀를 알아볼 정도였죠. 어머님,
오늘도 오셨네요. 창구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곳 사람들은 그녀의 사연을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네, 오늘도 미영이 통장에 넣으러 왔어요. 순자는 늘 그랬듯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이 통장 마이너스 딸이 돌아왔을 때를 위해 만든 통장이었죠. 처음에는 10만 원씩 넣었지만 사업이 잘 되면서 100만 원, 200만 원으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매달 500만 원씩 넣고 있었어요. 통장 정리를 받으며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잔액이 이미 10억 원을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딸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이렇게 많이 모아뒀어. 내가 돌아오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순자는 통장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딸과의 대화였어요.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 길, 순자는 미영이와 함께 자주 갔던 카페에 들렀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딸기 케이크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빈 의자를 바라보며 앉았어요. 미영아, 오늘 날씨가 정말 좋다. 내가 좋아하던 이런 날씨 말이야. 카페 사람들은 혼자 온 할머니가 2개의 케이크를 주문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순자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25년간 계속해온 그녀만의 의식이었거든요. 케이크 한 조각을 포크로 떠서 빈 의자 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곳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미영아, 너 요즘 어디서 뭐라고 살고 있는 거니? 결혼은 했을까? 혹시 아이도 있을까?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면 지금쯤 45살 결혼해서 아이도 있을 나이였죠. 손자, 손녀를 보고 싶은 마음과 딸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있었어요. 엄마가 할머니가 됐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정말 좋을 텐데. 집에 돌아온 순자는 곧장 미영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저녁 이곳에서 딸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어요. 방 안은 2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20살 대학생이던 미영이가 좋아했던 가수의 포스터, 교과서들, 화장품까지도 모두 그 자리에 있었어요. 미영아, 오늘도 내 통장에 돈 넣어뒀어. 은행 아저씨가 어머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하더라. 딸을 향한 사랑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했어. 순자는 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 미영이는 여전히 20살의 맑은 모습 그대로였어요. 짧은 단발머리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내가 어디서 뭐라고 살는지 모르겠지만 건강하게만 살고 있으면 돼.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순자도 이제 70살이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가끔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차고 무거운 것을 들기도 힘들었죠. 철수는 그런 아내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25년 동안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순자, 그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순자야, 이제 우리 나이도 있고 혹시 미영이가 정말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뭔 소리예요? 우리 미영이는 반드시 돌아와요. 반지 약속했잖아요. 순자는 손가락에 반지를 만지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지는 이제 너무 낡아서 원래 색깔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빛나는 보석이었어요. 반지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원한 모녀라는 글씨였죠. 미영이와 함께 반지를 맞출 때 특별히 새겨 넣은 것이었어요. 미영아, 내가 어디에 있든 이 반지를 보면 엄마를 생각해줘. 엄마도 매일 이 반지를 보면서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밤이 깊어갈수록 순자의 그리움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들이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캄캄했어요. 딸 없는 세상은 아무리 밝아도 어둠 같았거든요. 내일도 미영이를 찾으러 나가야지. 순자는 작은 소망을 품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25년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마음으로 오늘도 딸을 향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잠들었습니다. 철수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하루하루가 계속될지, 정말 미영이를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순자의 곁에서 지켜보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2024년 5월 1일 순자에게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은행으로 향했어요. 여보, 오늘은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만큼은 혼자 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딸과의 약속이었으니까요. 괜찮아요. 혼자 다녀올게요. 은행에 도착한 순자는 평소와 달리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늘 자신을 담당하던 김 과장이 보이지 않고 대신 젊은 여직원이 창구에 앉아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새로 발령받은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28살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나이는 다르지만 어딘지 모르게 미영이를 닮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아, 네. 저는 박순자예요. 오늘 저금하러 왔어요. 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매달 1일마다 오시는 단골 손님이시라고 하시던데요. 소영은 순자의 통장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순자가 500만 원을 건네는 순간 소영의 눈이 순자의 손가락에 고정되었어요. 어머님, 혹시 그 반지. 소영의 목소리에 뭔가 떨림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소영을 바라봤어요. 네, 이 반지가 어떻게요? 저희 어머니도 똑같은 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 순간 순자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말이었거든요. 손이 떨렸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똑같은 반지라고요? 네, 정말 똑같아요. 어머니께서 목걸이에 끼워서 항상 차고 다니세요. 손가락이 너무 가늘어서 빠질까봐 목걸이에 끼어서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목걸이에 끼워서 차고 다닌다는 말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미영이도 어렸을 때 손가락이 가늘어서 반지가 자꾸 빠진다고 했었거든요. 소영 씨 어머니는 몇 살이세요? 45살이세요. 제가 늦둥이거든요. 순자의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45살이면 미영이와 정확히 같은 나이였어요. 25년 전 20살이었던 딸이 지금 45살이 되었겠죠.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미영이세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김미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순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은행 안이 빙빙 돌았고 숨을 쉬기 어려웠어요. 25년 동안 매일 불러온 그 이름이었거든요. 소영 씨, 제발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소영은 순자의 간절한 모습에 당황했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님, 혹시 저희 어머니와 아시는 사이세요?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반지만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순자는 자신의 반지를 빼서 소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낡고 변색된 반지였지만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영원한 모녀라는 글씨였죠. 이것 좀 보세요.
안쪽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소영이 반지를 들여다보는 순간 그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반지에도 똑같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어머님, 이게 정말, 네, 25년 전에 딸과 함께 맞춘 반지예요. 같이 새긴 글씨도 똑같죠? 소영의 손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목에 걸고 다니는 반지, 절대 빼지 않는다고 했던 그 반지와 정말 똑같았어요. 어머님, 오늘 퇴근 후에 저희 어머니를 만나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께서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어머니께 연락드려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놀라실까봐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소영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25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 정말 올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제가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연락드릴게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마음만큼은 간절했어요. 순자는 은행을 나서면서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꿈꿔왔던 그 순간이 드디어 코앞에 다가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어쩌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수없이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영이라는 젊은 여자가 자신의 외손녀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미영이가 결혼해서 낳은 딸일지도 모르잖아요. 여보, 벌써 오셨어요? 평소보다 일찍 오신 것 같은데. 철수가 현관에서 맞이했지만 순자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 번에 일어나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여보, 혹시 우리 미영이를 찾았을지도 몰라요. 순자의 말에 철수도 깜짝 놀랐습니다. 25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이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순자의 표정에서 진짜 희망이 보였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자세히 말해봐요. 순자는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철수에게 설명했습니다. 소영이라는 직원, 똑같은 반지, 김미영이라는 이름, 45살이라는 나이까지 모든 것이 일치한다고 말이에요. 정말일까요? 이번에는 진짜일까요? 철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의 희망을 계속 지켜봐왔지만 실망할까봐 두렵기도 했거든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지가 똑같다고 했어요. 안쪽에 새긴 글씨까지 똑같다고. 그때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영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어머님, 저 소영이에요. 어머니께 연락드렸는데 오늘 저녁 6시에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시기로 했어요. 정말요? 네, 어머니께서도 반지 이야기를 듣고 무척 놀라셨어요. 혹시나 해서 반지를 다시 확인해 보시더니 안쪽에 정말 영원한 모녀라고 새겨져 있다고 하시네요. 순자는 핸드폰을 든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수가 옆에서 아내를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넘어질 뻔했어요. 장소는 강남역 3번 출구 앞 스타벅스예요. 어머님께서 찾기 쉬운 곳이 좋겠다고 하셔서요. 네, 알겠어요. 꼭 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온 것 같았거든요. 여보, 같이 갈까요? 아니에요. 이건 혼자 가야 해요. 만약 우리 미영이가 맞다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부담스러울 거예요. 순자는 미영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만큼은 특별히 예쁘게 차려입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딸을 만나는 날이니까요.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화장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70살 할머니의 모습이었지만 오늘만큼은 20살 미영이의 엄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미영아, 엄마가 드디어 널 만나러 간다. 정말 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믿고 있어. 시간이 흘러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1시간 일찍 출발해서 미리 가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너무 떨려서 집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여보,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요. 그리고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면. 알아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우리 미영이일 것 같아요. 순자는 가방에 미영이의 어릴 적 사진들을 넣었습니다. 만약 정말 딸이라면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20살 때의 사진만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의 모든 사진들을 말이에요. 택시를 타고 강남역으로 향하는 동안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25년 동안 수없이 많은 실망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기사님, 강남역 3번 출구 앞에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스타벅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미리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싶었거든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곧 자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여자를 만나게 될 거예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오후 6시가 되기 10분 전 순자는 카페 입구를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지만 마실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온 신경이 문 쪽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소영이 한 여자와 함께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순자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를 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거든요. 45살의 여자였지만 눈매와 코, 입술의 모양이 25년 전 미영이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분명히 자신의 딸이었어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예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소개했지만 순자와 미영은 이미 서로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모녀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눈을 마주치는 순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미영아?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수없이 불러왔던 그 이름이 이렇게 진짜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엄마. 미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거든요. 25년 동안 잊으려고 했던 기억들이 순식간에 되살아났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모녀에게는 세상에 자신들만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우리 미영이야?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미영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주름이 생기고 살이 빠져서 예전과는 달랐지만 분명히 자신이 낳고 기른 딸이었어요. 엄마, 정말 엄마예요? 미영도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의 엄마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변하지 않은 것은 엄마의 따뜻한 손이었어요. 미영아, 엄마. 두 사람은 드디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25년의 공백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들 모녀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이었거든요. 미영아,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전국을 다 다니면서 찾았어. 엄마, 저도 엄마를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미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었나 봅니다. 소영은 옆에서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평생 목에 걸고 다니던 반지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그 반지를 절대 빼지 않으셨던 거였구나. 그래, 소영아. 할머니와의 약속이었어. 미영은 목걸이에 걸린 반지를 꺼내서 순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순자의 반지와 정확히 똑같았어요. 세월이 흘러 빛이 바랬지만 안쪽에 영원한 모녀라는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미영아, 내 손가락이 가늘어서 목걸이에 걸고 다녔구나. 네, 엄마. 반지가 너무 커서 빠질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항상 목에 걸고 다녔어요. 순자는 미영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반지를 빼서 미영의 손가락에 끼워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너무 컸어요. 괜찮아, 미영아. 목걸이에 걸고 다니는 것도 좋아.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려서 무책임하게 행동했어요. 미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25년 전의 일이 떠올랐나 봅니다. 무슨 소리야, 미영아. 엄마는 내가 무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순자는 미영을 다시 껴안았습니다. 25년간 그리워했던 딸의 체온을 느끼니 모든 것이 꿈 같았어요. 엄마, 저 결혼했어요. 그리고 소영이가 제 딸이에요. 엄마의 외손녀죠. 정말? 소영이가 우리 외손녀구나. 순자는 소영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딸도 만났는데 손녀까지 있다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영이에요. 소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소영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소영아, 할머니가 이제야 너를 만났구나. 우리 예쁜 손녀. 이렇게 해서 25년 만에 모녀가 재회했습니다. 반지 하나로 이어진 운명적인 만남이었죠. 카페에서의 감격적인 재회 후 세 사람은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25년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카페가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엄마, 저희 집으로 가실래요? 아니면 다른 곳이 좋으실까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집에서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 미영아. 내 집에 가보자. 미영의 집은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아파트였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순자는 딸이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미영이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순자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영이의 어릴 적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미영이와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의 결혼 사진도 있었어요. 미영아, 남편은 어디 있니? 회사에서 늦는다고 연락 왔어요. 오늘 일이 있다고 미리 말해뒀거든요. 미영이 차를 가져오며 앉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영아, 그때 왜 연락도 없이 사라졌니?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순자의 목소리에는 25년간 쌓인 그리움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이며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나중에 해도 돼.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미영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20살이던 그녀에게 큰 사건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엄마, 제가 그때 임신했었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거든요.
임신? 누구와? 대학교 선배였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오히려 지우라고 하더라고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니? 처음에는 엄마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가 실망하실까봐, 화내실까봐. 순자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그런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다니요. 그래서 그냥 사라진 거야? 네. 친구 집에서 지내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배가 불러올 때까지요. 그리고 소영이를 낳았어요. 소영이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들었거든요. 엄마, 그럼 저는, 소영아, 너는 할머니의 첫 번째 외손녀야. 그걸로 충분해. 순자가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모습에 소영도 눈물을 흘렸어요. 미영아,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았니? 소영이를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엄마를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서 엄마가 저를 용서해 주실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바보야, 미영아. 엄마가 널 용서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어? 엄마는 그저 내가 무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순자는 딸을 다시 껴안았습니다. 25년 동안의 오해와 그리움이 한순간에 풀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결혼하게 됐니? 소영이가 5살 때 지금 남편을 만났어요. 소영이까지 좋아해줘서 결혼하게 됐어요. 좋은 사람이구나. 소영이를 친딸처럼 키워줬나 보네.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가 없는 소영이를 친딸보다 더 아껴줘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미영아, 엄마도 할 이야기가 있어. 순자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미영이 통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돌아왔을 때를 위해서 매달 저금한 돈이야. 25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어. 미영이 통장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잔액이 10억 원이 넘었거든요. 엄마, 이게 다 제 거예요? 그럼 내가 힘들 때 쓰라고 모아둔 돈이야. 이제 내 것이니까 마음대로 써. 미영은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이렇게 큰 것이었다니 처음 알았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 사과해. 우리 다시 만났으니까 그걸로 됐어. 그날 밤 순자는 미영의 집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딸과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철수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니 남편도 기뻐하며 천천히 오라고 했어요. 엄마, 제 방에서 주무세요. 제가 거실에서 잘게요. 괜찮아, 미영아. 엄마가 거실에서 자면 돼. 안 돼요. 엄마는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미영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밤늦게까지 모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5년간의 공백을 채우기에는 하룻밤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세요? 내 아빠는 괜찮아. 사업도 잘 됐고. 하지만 너 때문에 많이 걱정했어. 죄송해요. 아버지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직접 와서 인사드려. 내 아빠도 얼마나 기뻐할지 몰라. 순자는 미영에게 지난 25년간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사업이 성공해서 백만장자가 된 이야기, 하지만 돈보다는 딸이 그리웠다는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엄마, 제가 돌아갔을 때 화내지 않으실 거예요? 무슨 소리야, 미영아. 내 아빠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침이 되자 순자는 미영과 소영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철수가 딸과 손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보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철수가 나왔습니다. 25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그도 눈물을 흘렸어요. 미영아, 정말 우리 미영이구나.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영이 철수에게 깊게 절을 했습니다. 철수는 딸을 일으켜 세우며 껴안았어요. 됐다, 미영아. 이제 돌아왔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아버지, 소영이에요. 저희 딸이에요. 아이고, 우리 손녀구나. 할아버지가 이제야 널 보는구나. 철수는 소영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녀까지 생겼으니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소영이.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집 안으로 들어가서 순자는 미영에게 예전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25년 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방이었어요. 엄마, 제 방이 그대로 있네요. 엄마가 매일 청소했어. 내가 돌아올 것을 믿고 있었거든. 미영은 자신의 방을 보며 울었습니다. 20살 때 사용하던 물건들이 모두 그 자리에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 립스틱, 책상 위에 교과서, 심지어 베개 위에 인형까지도 말이에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 사과해.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점심시간이 되자 순자는 미영이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25년 전 딸이 좋아했던 메뉴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미영아, 내가 좋아하던 갈비찜 만들었어. 아직도 좋아하니? 네, 엄마. 아직도 제일 좋아해요. 식탁에 앉아서 가족 4명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25년 만에 가족 식사였어요. 순자는 꿈만 같았습니다. 소영아, 할머니 집 어때? 와, 정말 커요. 그리고 엄마 방이 그대로 있어서 신기해요. 내가 자주 놀러 와야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네, 할머니. 오후에는 미영의 남편도 왔습니다. 김대현이라는 이름의 착한 남자였어요. 순자와 철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영이 남편 김대현입니다. 고생했어, 사위야. 우리 미영이하고 소영이 잘 돌봐줘서 고마워. 철수가 대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딸과 손녀를 잘 돌봐준 사위에게 고마웠거든요.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더 행복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미영의 가족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아쉬웠지만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정말 꿈 같아요. 우리 미영이를 찾았어요. 그래, 순자야.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완성됐어.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25년간의 그리움이 드디어 끝났거든요. 한 달 후 순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딸의 집을 방문했어요. 25년간 비어있던 마음의 구멍이 드디어 채워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미영이네 집에 가실 거예요? 철수가 웃으며 물어봤습니다. 요즘 순자는 거의 매일 딸과 손녀를 만나러 다녔거든요. 당연하죠. 소영이 생일 선물 사러 가기로 했어요. 오늘은 소영의 2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순자는 평생 챙겨주지 못했던 손녀의 생일을 성대하게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백화점에 도착한 순자는 미영과 소영과 함께 쇼핑을 했습니다. 예쁜 옷, 가방, 신발까지 소영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주었어요. 할머니, 너무 많이 사주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 소영아. 할머니가 못 사준 지난
28년간의 생일 선물이야. 순자의 말에 소영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깊은 줄 몰랐거든요. 엄마, 너무 많이 사주시는 거 아니에요? 미영아, 손녀 생일인데 이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너한테도 줄 게 있어. 순자는 미영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새로 맞춘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내 손가락 사이즈로 새로 맞춘 반지야. 이제 목걸이에 걸고 다니지 말고 손가락에 껴. 미영은 새 반지를 받아보며 감동했습니다. 예전 반지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지만 자신의 손가락에 맞는 크기였어요. 안쪽에는 여전히 영원한 모녀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미영이 새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자 순자도 자신의 낡은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았던 그 반지는 이제 그 역할을 다한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대연도 합류해서 모든 가족이 함께 소영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케이크 위에 촛불을 켜고 소영이 소원을 빌었어요. 소영아, 무슨 소원 빌었어? 순자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엄마, 할아버지, 아빠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었어요. 소영의 대답에 모든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착한 손녀였어요. 며칠 후 순자는 미영과 함께 특별한 곳에 갔습니다. 25년 전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대학교였어요. 엄마, 여기 왜 왔어요? 미영아, 엄마가 내가 사라진 후에 여기서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 알아? 매일 와서 전단지도 붙이고 학생들한테 물어보기도 했어. 순자는 캠퍼스를 걸으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절망적이었던 그 시절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미영아. 엄마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너를 원망해서가 아니야. 그때 얼마나 절실했는지 내가 알았으면 해서야. 알아요, 엄마. 앞으로는 절대 엄마를 떠나지 않을게요. 그날 오후 순자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25년간 매월 1일마다 저금하던 그 은행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금이 아닌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어떻게 오셨어요? 김 과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소영이 순자의 사연을 모든 직원에게 이야기해서 은행 전체가 이 감동적인 재회를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일로 왔어요. 순자는 미영이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이 11억 원이 넘는 그 통장을 말이에요. 이 돈으로 장학금을 만들고 싶어요.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도와주는 장학금 말이에요. 정말요? 어떤 이름으로 하실 건가요? 미영이 장학금이요. 우리 딸 이름으로요. 순자는 10억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25년간 딸을 그리워하며 모은 돈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 미영아, 이 돈의 의미는 이미 다 했어.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했으니까. 그 후로도 순자의 일상은 행복했습니다. 매주 미영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소영과는 쇼핑도 하고 영화도 봤어요. 철수도 손녀와 사위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잔디밭에 앉아서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미영이와 대연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소영이가 할아버지와 공을 주고받는 모습이 너무나 평범하면서도 소중했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철수가 순자의 옆에 앉으며 물어봤습니다. 네, 여보.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순자는 자신의 손가락을 바라봤습니다. 25년간 끼고 있던 낡은 반지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그 반지는 단순한 그리움의 상징이 아니라 모녀의 영원한 사랑을 증명하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미영아, 순자가 딸을 불렀습니다. 네, 엄마. 미영이 밝게 대답하며 달려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이란 이런 것이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해가 지고 있었지만 순자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25년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거든요.